방송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의 언론 보도를 분석하고 비평하는 와치독 시간이 있죠. 알파고 신하씨 외신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정상근 전 미디어오늘 기자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 이 와치독 시간에 한번 다뤘었습니다. 네. 방통위에서 결정이 났을 때 종합편성 채널의 MBN 6개월 업무 정지 처분 받았는데 이게 법원에서 아니다, 이 효력은 정지해라라는 결정이 나왔어요. 정상훈 기자. 네. 예. 방통위가 결정을 했던 거 아니에요, 이게? 맞습니다. 이 사건의 개요를 좀 다시 말씀드리면, 예. 지난 2011년에 이 종편 승인 과정에서 그 MBN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이 종편 승인을 받으려면 자본금 3천억 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 모금에 실패를 하자 회사 명의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임직원에게 나눠주고 그 돈을 마치 외부에서 투자를 받은 것처럼 꾸몄고요. 네. 이것이 들통나서 지난해 7월 MBN 임직원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에 방통위가 이 책임을 물어서 MBN의 6개월 유예 기간 후 6개월 동안 업무 그리고 이 기간의 방송 모두를 금지하는 행정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종편이 탄생을 했는데 탄생할 때 종편에 참여할 회사들 여기를 다 우리가 받았거든요. 근데 그 서류에 불법이 있었고 허위 서류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런 거죠. 그러면 네. 이제 나라에서 이 받는 거를 속인 거 아니겠습니까? 속인 거죠. 그래서 당시에는 이거 승인 취소해야 된다 이런 요구 참 많았는데 방송통신위원회가 6개월 영업정지를 내려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네네. 근데 법원이 이 6개월 업무 정지도 효력을 정지해라 이렇게 네.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재판부가 이 MBN의 6개월 업무 정지를 내릴 경우에는 네.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수 있다라는 건데 왜냐하면 MBN이 관련돼서 이제 취소 소송까지 냈거든요. 그래서 네. 그것이 이제 본안 소송이고 이 본안 소송에 따른 이제 그 처분 효력 정지 소송도 냈는데 네. 여기서 이제 그 효력 정지 소송이 받아들여진 거죠. 그래서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이 6개월 영업 정지를 방송 정지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법원이 결론을 낸 겁니다. 네. 글쎄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원래 영업정지 당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징계라는 것 자체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으라고 징계를 내리는 아니 거죠. 그러면 말을 그냥 뭐 배업하라고 내려야 되는데 6개월 영업 정지는 실질적으로 없어지라는 얘기거든요. 그 무슨 뜻인가요? 지금 6개월 영업 정지가 하면 그 방송이 다시 한번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6개월 이후에는 그냥 끝이에요. 그런가요? 6개월 영업 정지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네. 저는 그 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했다는 거 아니고 이미 법이 그렇게 돼 있고 네. 그 법으로는 그 정도의 문제가 있다면 6개월 영업 정지가 있다는 식으로 나왔으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건데 근데 이 말은 6개월이지 이거는 네. 그냥 없어지는 걸로 똑같이 봐야 돼요. 방송사가 6개월 정도의 영업정지를 당하게 되면 그 부분에 이후에 혹시나 6개월이 끝나고 나서 복귀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파장이 더 갈 수밖에 없다. 6개월 이후에는 열리지 못할 거다. 아예 차라리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방송국은 매일매일 하루 그렇죠. 왜냐하면 터키에 있을 때는 제가 기억을 했었는데 그 가끔씩 하루 아니면 이틀 아니면 3일 이렇게 영업 정지가 있었어요. 네. 근데 3일 영업 정지가 되면 그날 그달 그 방송국이 완전히 좀 내려가요. 왜냐하면 그 광고를 받아서 그 사람들 돈을 벌잖아요. 네네. 광고가 3일 없으면 이미 왜냐하면 계약을 이제 2달 아니면 한 달로 했는데 3일이면 거의 3분의 그 10% 정도 되거든요. 네. 그 돈을 못 받으면 이거 좀 약간 운영하기가 힘들어요. MBN 쪽은 이제 그 법원에다가 제출한 자신들의 입장 같은 거 보면은 업무 정지가 예정된 것만으로도 방송 프로그램이 질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게다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랑 같이 일하는 업체들도 손해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정상훈 기자,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어느 도둑이 이제 도둑질해서 작물을 취득을 했는데 이 도둑이 이제 구속이 되고 작물을 몰수를 하면 이 작물을 몰수했기 때문에 우리 가족과 주변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라고 호소를 하면 그게 받아들여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것이 뭐 승인 취소권이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방통위가 이제 6개월 결정을 내린 거거든요. 근데 그 시간 동안 이 6개월이라는 시간이 뭐 짧지는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박효보 기자의 말처럼 그 6개월이 굉장히 좀 치명적인 상태가 될 수 있겠지만
있지만 근데 MBN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방송사와는 좀 다른 면이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그게 뭐냐면은 그 일반 그러니까 PP 그러니까 어떤 채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서 그러니까 케이블로 전송이 되든 IPTV로 전송이 되든 그 안에서 다른 채널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네. 이 MBN 같은 종합편성 채널 같은 경우에는 의무 전송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예. 이 채널은 무조건 방송에 넣어야 돼요.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그리고 채널 번호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 사실 그렇게 6개월 정도 정지가 된다고 해서 이 자리가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라 MBN 자리는 계속 남아있는 상태에서 6개월 정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뭐 6개월 정도 정지가 된다고 해서 MBN이 한마디로 좀 망할 거다. 좀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타격이 심각하게 받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아예 다 없어질 정도의 타격은 아닐 것 같다. 거기서 이제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이제 6개월 동안 돈이 안 들어오니까 그러면 그동안 그 인력, 그 기술, 그 기계들은 다 그렇죠. 타격은 있죠, 당연히.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결정은 뭐냐면 앞서 말씀 들어보니까 이 판단이 법원에서 결정이 날 거니까 그때까지는 이걸 좀 기다려달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거죠. 근데 사실 그러니까 어차피 그 MBN도 본안 소송이 있으니까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네. 그 일단 집행을 좀 정지시켜달라 뭐 이런 차원의 얘기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 본안 소송이 언제 끝나냐라는 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1심 나오면은 바로 집행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 뭐 항소를 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네. 항소를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사실 이게 사례가 있는 게 그 2015년에 이제 롯데홈쇼핑에서 문제가 있었거든요. 홈쇼핑 TV에서 그때 이제 롯데홈쇼핑도 6개월 동안 뭐 전체는 아니고 이제 황금 시간대 방송이 중지된 적이 있었어요. 하루에 일정 시간에는 방송을 할 수 없다라는 징계가 나왔군요. 네, 그 징계가 나온 적이 있어서 그 롯데홈쇼핑도 이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해서 본안 소송을 내고 그다음에 이제 그 효력 정지 두 가지 다 신청을 했는데. 네. 그런데 이 본안 소송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1년이니까 지금 6년 넘게 이 본안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뭐 그 사이 기간 동안에 뭐 사실상 이제 방송은 계속 지금 진행이 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어떻게 보세요? 전략이구나. 예. 그 본안 소송까지는 우선은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영업 정지를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그 시간은 벌긴 했지만 네네. 그 시간이 뭐 한두 달이 아니고 뭐 어떨 때는 길게는 몇 년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몇 년이 쭉 갈 수도 있는 거죠. MBN은 그렇게 입장을 하는 것이고 오히려 또 이제 언론단체라든가 시민단체 쪽에서는 이거 승인 과정에서 아예 잘못된 정보를 줬고 그걸 일로 인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이거 승인 취소 대상이다라고 더 강경하게 나오는 입장도 있거든요. 이쪽에서는 국민 감사제를 감사원에 좀 청구를 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이 재판과 그러니까 MBN의 6개월 이 정지 취소 이 관련돼서는 크게 상관은 없는 내용이긴 합니다. 근데 다만 이 민원연에서 관련해서 이 국민감사제를 제안을 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뭐 이제 그 방송통신위원회가 행정 규제를 내려도 이게 지금 MBN처럼 잘 통하지도 않고 또 검찰도 이제 관련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라는 판단에서 이 국민감사제를 이용해서 감사원에 감사를 제기하겠다라는 거죠. 네. 근데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이제 행정기관이 될 테니까 이제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서 감사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거고 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011년에 종편 승인을 했을 때 왜 MBN이 이런 좀 잘못된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는지. 승인 당시에 종편 출범 당시에. 네. 그리고 이 상황이 10년 넘게 이어져서 그제서야 문제가 됐는데 그때까지는 뭘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행정검사를 해달라.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방송사라든가 언론사의 승인 과정 이거 상당히 신중한 거 아니겠어요? 뭐 다른 나라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솔직히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이제 이 종편이라든가 이런 방송사 설립 이런 과정에서 상당히 좀 우리가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곤 하거든요. 너무 엄격해요. 한국에서 방송국 자리가 너무 힘들어요. 터키에서는 예전 언제인지 13년이었는데 이제 정부랑 맞서서 정부가 한 방송국을 없앴는데 그 방송국 사람들이 일주일 안에는 또 다른 방송사로 채웠거든요. 한국에서는 방송국 재우려면 진짜 적어도 몇 달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솔직히 방송을 하겠다고 하면은 개인 방송도 많이 하고 뭐 유튜브를 통해서도 하곤 하지만 이 전에만 하더라도 이 방송이라는 것, 이 전파를 대상으로 송출을 한다거나 이런 승인을 받는다는 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렇죠. 특히 이제 뉴스를 다룬다라는 거는 정말 깐깐한 심사를 거쳐야 좀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 8166님께서는 설립 허가의 필수 조건이 허위였다면 애초에 허가 취소가 당연한 건 아닌가요? 학교 입학할 때 허위 서류 냈으면 당연히 입학 취소 아닌가요? 더 나아가 사기, 업무 방해로 고발까지 당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요. 6개월 영업정지에 대해서는 본안소송 지금 진행 중이고 이것이 결정돼야 어떤 결정이 나올지 또 이게 좀 가름이 될 것 같습니다. 와치독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 가보겠습니다. 신문 유료 부스를 인증하는 기관 ABC협회가 있는데 여기서 부스 조작을 한 의혹이 제기됐다고 합니다. 이 ABC협회가 사단법인이네요. 어떤 조작 논란에 휩싸인 겁니까? 네, ABC협회가 어떤 일을 하냐면은 이제 신문들의 그 유가 발행 부수를 조사해서 공표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신문이 얼마나 팔리는지 다 조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네. 뭐 국가기구는 아니지만 그래도 네. 공신력을 가지고 이런 업무를 지금 해오고 있고 ABC협회에서 이제 부수를 발표를 하면 뭐 이를 근거로 뭐 광고 단가 등이 책정이 되는 그런 거죠. 네. 그런데 그 ABC협회에서 부실부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뭐 이런 지적은 사실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이기도 하고 네. 또 마침 얼마 전에 내부 고발도 있었어요. 그 내부에서 ABC협회가 굉장히 좀 발행 부수를 부실하게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그 의혹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네. 그래서 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 실제로 신문사 지국들 그러니까 몇몇 지국들을 이제 불시에 찾아가서 조사를 해봤더니 ABC협회가 조사한 이게 유가 부수가 실제 유가 부수의 한 2배 정도는 뻥튀기 됐다. 네,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2배가 뻥튀기 됐다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지국에서 뭐 ABC협회 조사 결과로는 이 1,000부가 그 유가 부수가 배달된다 각 가정으로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실제로 문체부가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500부 정도도 안 됐다라는 거죠. 신문 발행 부수라고 한다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봤을 때 이게 그 신문사마다 광고비를 결정하는 근거가 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뭐 지금 뭐 그 관련해서 ABC협회가 그 유가 부수를 딱 발표하면은 여기에 이제 맞춰서 뭐 기업들도 광고 단가를 뭐 책정을 하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정부 광고를 집행을 할 때 이 부수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거든요. 왜냐면은 그 광고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 광고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잣대를 이제 제대로 보려면은 결국은 이제 유가 부수, 네 그거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신문사 발행 부수가 중요해요? 물론이죠. 중요해요. 그리고 어디에다가 다 판매된지든 수도권에서만 이렇게 발행되고 배포된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간지 이 숫자가 너무 중요하죠. 그 숫자를 가지고 오직 그 광고의 단가가만 정해진 거 아니고 동시에다 그 신문사의 영향력, 이 신문사에서 기사가 나면 이 정도로 영향을 미치다 국민한테 이렇게 좀 약간 하여튼 여러 면으로 너무 중요한 숫자예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일반적인 가정의 아침 모습이 그거 아니에요. 일어나자마자 밖에 나가 있는 신문 배달된 신문을 아버지한테 드리고, 네, 이런 것부터 시작하는 게 이제 하루의 그 일반 가정의 일과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신문 배달을 하시는 분, 그 어떤 받아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없고, 그리고 이제 재활용 이런데 아파트 같은데 가봐도 신문지가 별로 없어요. 예전과 비교해 봐서는. 맞아요. 이제는 일어나면 화장실에 가서 핸드폰으로 하기로.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이런 그 발행 부수에 대한 공표가 계속해서 되어 왔는데 이게 그러니까 신빙성이라든가 이게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 아까 옛날 풍경을 좀 말씀하셨지만 불과 한 15년, 20년 전만 해도 이제 신문의 유가 그러니까 그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이 신문을 유료로 구독하느냐 이제 비율을 놓고 보면은 한 20년 전만 해도 한 60%가 넘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5%도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에 이제 있는 가구 중에 5%도 신문을 구독하지 않는다는 건데. 그런데 특이하게 이 ABC협회 조사 결과를 보면은 20년 전에는 한 뭐 200만 부였는데 200만 부. 뭐 지금 한 뭐 20년 뒤에 계산해 봤을 때 한 115만 부. 그러니까 절반 정도밖에 안 줄었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그 다른 뭐 통계 기관에서 이제 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은 그 신문 유료 구독 비율은 굉장히 낮아져 있는데
ABC 협회가 조사해서 결과 발표하는 유가 부수는 그렇게까지 많이 떨어지진 않은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굉장히 좀 논란이 제기가 됐었는데 이게 실제로 그런 유가 부수가 나올 수 있는 거냐 좀 이런 지적들이 좀 많았죠. 절반밖에 안 빠졌을까요, 알파고 기자? 더 많이 빠질 수도 있는데 거기서 이제 계산을 측정하지 못하는 거 뭐냐면 신문들이 이제 죄송합니다. 그 지역마다 그 신문들을 이렇게 배포하는 이런 좀 약간 센터 같은 데들이 있어요. 지국 같은 데 있겠죠. 예. 네. 그 안에다가 이렇게 좀 광고지도 넣고 아침에 그렇게 하고 다음에 배포하잖아요. 이제 거기서 예를 들면 신문이 남잖아요. 네. 취소하고 나면 그것도 측정이 안 돼요. 예전에는 지구에 들어가는 신문사들이 다 거의 대다수가 이렇게 배포되고 그러는데 지금 100부가 들어가면 한 50부가 배포될라나 말라나 있는데 나머지 50부에 대한 그 심판이라든가 아니면 감시가 없어요. 얼마 전에 그 뜯지도 않고 계란판으로 쓰였다라는 그 부분이 있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국으로는 이제 이게 그 판매될 거다라고 보내긴 했지만 어디서 읽지도 않고 판매가 되지도 않고 배달도 되지 않고 그냥 거기서 바로 달걀판을 만드는 공장으로 들어가는 그런 신문이 상당수가 있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도 여기에 포함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 자체에 이것도 약간의 허위가 상당 부분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네. 문제는 이게 그러면은 신문사와 이 협회와 좀 유착관계 같은 것들도 좀 우리가 상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사실 뭐 이렇게 발행 부수를 뻥튀기 해서 그 ABC 협회가 어떤 이득을 얻었는지는 뭐 아직까지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근데 결론적으로 신문사들은 뭐 지금까지 계속 그 손해를 보지 않고 네. 뭐 어떻게든 뭐 이렇게 좀 많은 발행 부수를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지위도 얻고 또 광고 단가도 분명히 좀 이득을 본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꽤 ABC 협회가 굳이 뭐 자기들의 이득이 별도로 따로 있지도 않은 건데 왜 이렇게 조작해서 발표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신문사에 뭐 정부에서 일정 정도의 어떤 지원 같은 것들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지원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런 광고를 통해서라도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 정부 광고는 대부분 ABC 협회 이런 발표에 근거해서 배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게 잘못됐다고 하면은 이거 역시 세금이 들어가는 것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정부의 공식 입장은 이 ABC 협회 발행 부수 기준이 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 발행 부수에 따라서 광고 단가는 분명히 존재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광고 발행 부수의 그 조사 결과가 실제와 좀 차이가 있다면 사실상 이제 사기가 돼버리는 거죠. 네, 이게 정부 입장에서는 이 발행 부수를 믿고 그 돈을 집행을 했는데 그만큼의 홍보 효과는 없었다라는 거니까요. 그럼 사실은 그것보다 더 핵심적인 거 뭐냐면 지금 이 ABC 협회에서 나왔던 이 조작으로 모든 신문사들이 좀 높게 나왔다면 어떻게 보면 정부의 이 신문사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원금이 있고 거기서 이제 비율로 나가는 거니까 제 보기에는 세금으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낮으면 다 낮을 거고 그 예산이 똑같이 그 비율로 나갈 거 아니에요.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한 신문사가 많이 뻥튀기 하고 한 신문사는 조그만 뻥튀기 나갔다면 이제 거기서 제 보기에는 우리의 세금보다는 신문사들끼리 어떤 경쟁에서 왜곡이 생길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긍정 경쟁이 없어진 거죠. 공정 경쟁. 예. 이거 바로 잡아야 되겠는데요. 이 광고 단가 책정 기준이 여기서 좀 들어간다는 것도 문제가 될 것 같고. 또 이런 그 신문사들 지원하는 방안이 이걸로만 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투명하게 좀 마련될 필요가 좀 있어 보이는 대목입니다. 문체부가 나선다고요, 여기에 대해서? 네, 문체부가 관련해서 뭐 나선다는 계획이고 일단 뭐 이 협회 임직원들이 부수 공사 과정에 개입해서 이 공사 결과를 왜곡했을 경우에는 뭐 형사 고발도 한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뭐 앞으로 이제 ABC 협회가 좀 어떻게 뭐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 상황을 좀 더 봐야겠지만 이 ABC 협회의 신뢰가 믿을 수 없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문체부 자체적으로 뭐 조사를 한다던가 아니면 다른 대안을 좀 마련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와치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근 기자, 알파고 신하씨 외신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